이승만 대통령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살펴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있는 그 6.25 동란 기간 중에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를 했어요. 그리고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국민께 직접 나와서 연설을 하고 시름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점을 연설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의사들의 숫자를, 즉 의과대학 증원해야 되는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초창기 때는 뭐 조중동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좌파 언론들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칭찬을 했어요. 왜? 그것의 시작이 이번에 민주당의 비례대표 12번으로 올맡은 간첩 김윤 같은 자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속였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대통령실하는 그 비서관들조차도 이것저것 모르고 헛된 짓을 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그릇된 결정을 하도록 큰 도움을 주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나 대통령 잘한다고 박수치던 조중동 같은 이들도 이미 일주일 한 열흘 전부터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대통령을 힐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평하고 비난하고 대통령을 나무라고 있어요. 자, 이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상한 언론들의 행태와 이런 비난 섞인 평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뭐 왜 야당 지도자를 안 만나느냐 이러면서 힐난하는 우리 그 종편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무시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본격적인 내전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과연 무슨 잘못을 해왔는지 본인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역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살펴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있는 그 6.25 동란 기간 중에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를 했어요. 그리고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국민께 직접 나와서 연설을 하고 전쟁의 피곤에 시름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점을 3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이 나라 대통령께서는 왜 그렇게 용기가 없어지신 겁니까?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문물을 겸비했던 그분들의 용맹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직생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결연한 사생관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 역사 앞에서 내 한 목숨 버리겠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헌신해야 돼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실제로 말뿐 아닌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연한 의지를 가졌습니까? 그러면 이승만과 박정희처럼 사리사욕을 도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투, 전쟁, 싸움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는 자 그 앞에는 패배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싸움, 어떠한 전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승만처럼 이길 수가 있고 박정희처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건 사생결단에 베팅을 해야만 윤석열 대통령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과거 영국에 수상했던 체인벌린들 기억하시죠? 체인벌린은 독일 아돌프 히틀러 측에서 벌리고 있는 선전술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위스턴 처칠 같은 위대한 애국적인 심성을 가진 수상이 있었습니다. 처칠이 말했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피와 땀과 눈물의 지도자가 되어야만 본인도 살고 이 나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몇 달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옹호하다가 지금은 다시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선 언론들, 이와 같은 간사하고 가벼운 이런 한국 언론에 자기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메이저 언론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말에, 이들의 감언이설에 휘둘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물론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역시 100%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임 대통령들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못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정통적인 자유의 가치관, 그리고 국민 주권의 가치관, 이와 같은 가치관은 대단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자유와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여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자유를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 정책이 돋보인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이나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을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노동과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이런 민생 공약을 올 초부터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좀 방법이나 방향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예를 들어 볼게요.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혁명이 성공하고 나자마자 1961년 6월 10일에 중앙정보부 KCIA를 창설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보좌하는 정보기관, 그리고 비밀 공작기관으로서 중앙정보부를 두고 그들을 통한 갖가지 정보를 입수해서 매일 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을 만기 칠람하듯이 보고 확인을 했죠. 그리고 보고를 보고, 그리고 페이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순찰을 나갑니다. 암행 감찰을 나가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고도 없이 들어닥치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요, 모든 공직자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조심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부정부패를 일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몸소 발로 뛰어다녔던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부분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꼭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자유우파들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불만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요, 이런 그 범죄 수준을 넘어서는 이런 그 지방 토호들의, 좌파들의 뇌물, 배임, 위증 교사, 사법 거래, 50억 클럽 등등, 거기에다가 김정은에게 이 나라의 국가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을 담아서 USB에 담아서 건네준 이런 사건들. 자,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위중한 반국가 반역 사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역죄요, 여적죄요, 간첩죄에 해당하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자, 이런 것에 비하면 얼마 전에 국방장관에다 나와서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이종섭 씨 문제,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 그 시민사회속 했던 황상무 전 KBS 앵커죠. 이런 사람들의 설화, 사실 이따위 것들은요, 정말 이전에 이런 뇌물, 배임, 위증 교사, 사법거래, 그리고 USB에 국가 기밀을 담아서 전달한 거, 그리고 국정원의 그 공작비, 특활비를 가져다가 개인 사생활에 옷값, 구두값, 온갖 폐물들, 장식 비용에 썼던 우리 김모 여사와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십시오. 다시 자신을 갖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출구조사에 72억 원이 사용됐다고 그랬죠. 이런 경박한 언론들, 가볍기가 그야말로 새털보다 더한 이런 언론들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꼭 정신 차리고 회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